편의점 라면값이 2,000원. 법카 심부름만 시켰으니 알리가 있나? 편의점은 어떤 대형 마트보다도 조금 가격이 조금씩 높죠.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였다 보니까.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도 2,000원짜리 라면 보셨습니까? 2,000원짜리 라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용량이 큰 거, 요새 유행하는 거, 아니면 아주 프리미엄 그런 건데, 자, 이재명이 어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 이게 식당에서 라면이 아니고 이 편의점 라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국내 최대 라면 기업인 농심의 주가가 4.64%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려 버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서슬퍼럴 때니까는 갑자기 시장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4.64% 농심 떨어져 버렸습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있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 가격 인상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래서 소비자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계속됐는데, 그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부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2,000원 라면 이야기 했는데, 자, 2,000원 라면이 어떤 게 있을까? 조선일보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편의점 기준입니다. 약간 비싸다는 편의점 기준으로 2,000원 정도 하는 것은 농심, 푸팟, 봉구리, 큰사발, 오뚜기, 열치즈 라면 대컵 이런 것들, 삼양식품의 탱걸, 하림 더미식 장인라면 이렇게 좀 프리미엄 라면들이 2,000원 이상에 판매된다. 그런데 비율은 미미하다. 편의점에 따르면은, 한 편의점에 따르면은 2,000원이 넘는 라면의 비율은 전체 10% 수준이다. 10개 중에서 1개다. 그런데 이 2,000원 넘는 라면은 특이한 걸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이다. 그런데 어떤 라면 업체는 그 라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인 2,000원 넘는 라면의 비율이 전체 제품 가운데 1% 미만이다. 100개 중에 1개도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이재명은 라면 한 개 지금 2,000원 할 정도로 막 물가를 막 올려놓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파악도 안 되는 거죠. 2,000원이 1% 미만 라면 한 개 값에 보통 평균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기 라면은 다 1,000원 안팎에 판매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매 가격이 높은 편의점 기준으로 신라면이죠. 신라면, 진라면은 1,000원, 너구리는 1,150원, 안성탕면과 삼양라면은 950원, 910원, 불닭볶음면 인기 있는 거죠. 이것도 1,250원. 이런데 막 그냥 라면 한 개가 2,000원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가격이 주가가 막 떨어져 버리고 라면 업체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거려 버리는 그런 파급도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니까 대선 후보 때 논란이 됐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얼마나 자영업자들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무슨 뭐 호텔 경제론, 회계망측한 호텔 경제론, 이런 이야기. 그 대선 때 국가 부채가 많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거시경제, 그러니까 국가 경제까지도 뭐 국가 부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가장 중요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 라면값, 커피값 이런 데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농심을 포함해서 오뚜기, 삼양식품 같은 주요 라면 업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탄생한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 식품업계에서는 펜앤 마이크의 취재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체 라면 가격 상승으로 비춰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일하면은 4개들이 한 봉이 2,000원이다. 그 4개짜리 한 봉지 있죠. 그 세일할 때 라면 한 개, 그 4개 2,000원, 하나에 500원입니다. 근데 모든 라면이 2,000원인 것처럼. 무슨 비상경제 TF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돈 없어서 라면 못 먹는 사람 없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인데 기업들이나 못 살게 구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업 지금 못 살게 구죠. 뭐 상법 개정안 더 그 악성화된 상법 개정안 지금 뭐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노란봉투법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딱 거부권 행사해서 막은 건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니까는 이게 다 이제 통과됩니다. 기업들 못 살게 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아주 일주일 사이에 막 이어지고 있으니 급격히 어떤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경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서민 경제와 관련해서 커피값 120원 발언이나 라면 2,000원 발언이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하고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대선 끝나고 나서 1,500명 대상으로 웹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가장 1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이다. 그다음에 계엄 사태 진상규명 및 처벌 이건 16%, 47%는 경제위기 극복. 지금 계엄 진상규명 및 처벌 지금 국정과제 1호 무슨 그 1호 입법 해서 막 하는 거 내란 특검 이런 거는 국민들은 그게 급하다는 16%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오히려 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15%고 가장 많은 응답자는 경제 좀 살려라 47%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대로 뭐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 포스 두 번째 회의를 하면서 뭐 라면 한 개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 이렇게 해서 혼선만 야기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는 일단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제 오늘 사이에도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서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도 페이스북에서 국민 추천 제도를 소개를 했는데 뭐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추천 방식을 뭐 설명을 했는데 뭐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제가 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의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책까지 썼습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전부터도 이제 추천 코너가 있습니다. 다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뭐 획기적인 것을 하는 듯이 문재인 정부 때도 출범 초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추천을 받겠다. 국민 추천제를 고위직을 받겠다. 실효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나중에 인사 참사만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아예 인사 퍼포먼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극성 지지층, 개딸들이 막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개딸들이 막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을 뭐 장난시키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 추천이 아니고 개딸 추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문제를 놓고 이거는 개딸들 시켜서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딸들이 마음에 쏙 도래하는 유튜브를 하니까는 방송통신위원장 만들기 아니냐 이거 조롱이죠. 자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 그런 또 퍼포먼스도 있었고 지금 그 인사검증이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산하로 돌렸죠. 그걸 다시 민정수석실이 맡기로 했는데 그 총책임자인 신임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총책임자가 그 차명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 그것도 검증도 못하고 그 민정수석에 앉혔다. 이런 일주일 사이에 자 오늘 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죠. 국민에게 돌려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중궁궐수에서 빠져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뭐 결과는 일단 논의를 치고 처음에 그렇게 한 거죠.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런데 거기 이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는데 청와대 복귀 예비비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책정을 했는데 청와대 복귀를 하는데 다시 얼마가 들어가느냐 259억 원 예비비 259억 원 들어서 다시 청와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회계한 그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회계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259억 원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데 처음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이전 예비비 378원의 69% 수준으로 119억 원을 줄였다. 나올 때 378억 원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69% 수준으로 줄였다. 이게 비교가 되는 말입니까? 안 들어가면은 그냥 그 용산 안에 그대로 쓰면은 259억 안 날려도 되는 건데 그건 날리면서 그때 나올 때 비용보다는 들어갈 때 비용이 더 적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국민 오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와대 다시 들어가는 시점에 복귀하는데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보고 취임 100일에 맞춰서 공식 복귀할 거다. 또 이런 퍼포먼스까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디까지 이런 행태들을 보일지 국민의힘 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법조 사법부도 분기탱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앞으로 어차피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건 이제 다 드러났죠.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재명이 서슬퍼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좀 숨을 죽이고 있지만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면은 충분히 재판도 재개가 될 수 있고 한데 국민의 힘이 문제입니다.